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이 계시다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60을 넘긴 여자입니다. 1963년 토끼띠로 태어나 파란만장한 세월을 걸어왔습니다. 제게는 5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남편이 없습니다.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 그리고 남은 건 홀로 살아온 세월과 가슴 깊은 추억뿐입니다. 라디오 앞에 청취자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왜 나만 이런 일이?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살도 채 안 되었을 무렵 저는 철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시절 철원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전쟁의 상흔이 아직 곳곳에 남아 있었고 DMZ가 가까워 늘 군인들이 지나다녔죠. 저희 집은 철원역 근처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작은 구멍 가게를 하셨어요. 그 앞으로 매일같이 군용 트럭들이 지나다니고 젊은 군인들이 부대 외박을 나와 거리를 활보하곤 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을 만난 곳은 동네에서 유명한 대성다방이었어요. 그 시절 다방은 젊은이들의 유일한 만남의 장소였죠. 친구들과 함께 커피 한 잔 마시러 갔다가 우연히 눈이 마주쳤는데 그가 저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더라고요. 실례합니다만 대기역 앞 구멍가게 딸씨 아닌가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어서 군복이 참 잘 어울렸습니다. 까까머리에 검게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웃을 때 보이는 하얀 이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인사를 나눈 후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대에서 외박 나올 때마다 저를 찾아왔고 철원천 뚝방길을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나는 군인으로 평생 살 거야. 나라를 지키는 게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몰라. 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며 말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몰라요. 20살도 안 된 순진한 처녀에게는 그런 남자다움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이 사람이라면 평생 나를 지켜주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식도 소박하게 했어요. 철원 성당에서 미사만 올리고 동네 중국집에서 간단히 식구들끼리만 모여 자장면을 먹었죠. 신혼살림은 부대 근처 작은 방 하나였어요. 부엌이라고 하기엔 민망한 조그만 공간에 연탄 아궁이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남편이 부대에서 돌아오면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고 군복을 빨아주는 게 즐거웠거든요. 첫 아들 민수를 낳았을 때의 그 기쁨이란 아직도 생생해요. 남편이 병원에 달려와서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 아들이다. 정말 우리 아들이야. 그렇게 소리치며 좋아하던 모습을 보며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이어서 둘째 민호까지 낳고 2 아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한 군인 부인이었어요. 하지만 달이 차면 기울듯이 그의 본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심했던 모양이에요. 훈련도 빡빡하고 상관들한테 갈굼도 많이 받고 그런 걸 집에 와서 술로 달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끔씩이었어요. 월급날이면 전우들과 한잔하고 들어오는 정도였죠. 그런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더니 나중엔 거의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소엔 말수도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술이 들어가면 목소리가 커지고 뭐든지 트집을 잡았어요. 야, 밥이 왜 이렇게 짜? 그릇을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에 2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가 겨우 4살, 민호가 2살이었는데 아빠가 무서워서
제 치마폭에 파고들며 떨었어요. 어느 날 밤 또 술에 만취해서 들어온 그가 저에게 주먹을 휘둘렀어요. 뺨을 얻어맞고 바닥에 넘어진 저를 보고 민수가 아빠 앞에 서서 외쳤어요. 아빠, 엄마 때리지 마세요. 엄마가 아파요. 그 작은 목소리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내 살배기가 엄마를 지키려고 용기를 낸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런 환경에서 키울 수는 없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에 저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아이들 옷 몇 벌과 제 옷까지, 그리고 통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벽에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집을 나올 때의 그 심정이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지만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25 어린 나이에 첫 번째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제가 혼자 두 아이를 키우기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거든요. 결국 아이들은 아버지가 키우기로 하고 저는 가끔 만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어요. 민수와 민호를 아버지에게 맡기던 날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안정된 환경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첫 번째로 사랑하는 아이들을 직접 키우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미안함이 지금도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친정에 돌아와서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갑작스럽게 이혼한 딸이 들어오니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동네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침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고된 나날이었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홀서빙도 하고 청소까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더 열심히 해서 빨리 데려갈게라고 약속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3년 정도를 혼자 살았어요. 외롭고 힘들었지만 언젠가는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식당 사장님이 권유해서 동네 산악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혼자만 살다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니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만난 두 번째 남편은 평범한 시청 공무원이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항상 단정한 등산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신뢰감을 주었어요. 몇 번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에게도 사연이 있었어요. 아내를 일찍 잃고 7살 된 딸 지영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딸이 엄마가 그리워서 밤마다 울어요. 제가 아무리 달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 애처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처지라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었죠. 처음 지영이를 만난 곳은 철원의 작은 공원이었어요. 그가 7살 지영이의 손을 잡고 나타났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지영이의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작은 얼굴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어른스러움이 있었어요. 너무 일찍 철이 든 아이의 모습이었죠. 지영아, 인사해봐. 이분이 아빠가 말씀하신 이모야. 안녕하세요, 이모. 작고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지영이를 보며 저는 마음이 짠했어요. 지영아, 이모 무섭지 않지? 이리 와봐. 제가 손을 내밀자 지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이모, 저희 엄마가 되어주실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7살짜리가 할 말이 아니었거든요.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으면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까 싶어서요. 그럼 지영아, 이제부터 이모가 지영이를 예뻐해줄게.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 순간 지영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걸 봤어요. 1년 정도 만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더 신중했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신혼집은 철원 시내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방 2개짜리였는데 하나는 저희 부부가 쓰고 다른 하나는 지영이가 쓰기로 했어요. 지영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의 그 새로움이란, 지영이가 엄마하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만 생각하고 살던 제게는 딸의 애교가 꿀처럼 달았거든요. 엄마, 오늘 머리 예쁘게 묶어주세요. 엄마, 이 옷이 예뻐요. 저 옷이 예뻐요. 그런 지영이의 모습을 보며 이 아이에게 정말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 생각했어요. 지영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집안일도 척척 도와주고 공부도 잘했어요. 특히 요리를 도와주는 걸 좋아해서 제가 부엌에서 일할 때면 항상 옆에서 도왔어요. 엄마, 양파는 제가 썰어 드릴까요? 엄마, 상 차리는 것도 제가 할게요. 그런 지영이를 보며 저는 행복했어요. 늘 꿈꿔왔던 따뜻한 가정을 드디어 이룬 것 같았거든요. 제가 늦게 들어오면 미리 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엄마, 밥 다 했어요. 숙제도 다 끝났고요. 겨우 9살인데 어찌나 살림을 잘 도와주는지 때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상장을 들고 뛰어오는 지영이를 안아주며 이 아이만큼은 정말 잘 키워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편의 건강이 문제였어요. 원래 몸이 약한 편이었는데 결혼 후에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잦은 감기와 위장병으로 병원을 자주 드나들었고 그때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죠. 설상가상으로 성격 차이도 점점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꼼꼼하고 원칙적인 성격이었는데 저는 좀 더 자유로운 편이었거든요. 사소한 일로 잔소리가 늘어났어요. 처음엔 꼼꼼해서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갔는데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데 집에서도 편히 쉴 수가 없었거든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면서 남편과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어요. 결국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지영이와의 이별이었어요. 지영아, 엄마가 잠시 따로 살아야 할 것 같아. 왜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지영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 사정이 있어서. 그럼 저도 엄마 따라갈래요. 지영이가 제 치마를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영아, 엄마 마음도 똑같아. 하지만 지영이는 아빠와 살아야 해. 법적으로 지영이는 아빠 딸이거든. 싫어요. 저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 지영이가 목이 쉬도록 울었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지영아, 엄마가 항상 지영이 생각할게. 공부 열심히 하고 아빠 말씀 잘 들어야 해. 그리고 엄마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이별하던 날 지영이가 제 손에 작은 편지를 쥐어줬어요. 엄마, 이거 읽어보세요. 나중에 읽어본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저를 사랑해주셔서 고마웠어요. 진짜 엄마보다 더 좋은 엄마였어요. 저는 엄마를 잊지 않을게요. 엄마도 지영이 잊지 마세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편지는 제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또다시 사랑하는 아이를 직접 키우지 못하게 된 거였어요. 그 미안함과 아픔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동네에 새로 생긴 댄스홀에서 세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시절에는
중년들 사이에서 댄스가 유행이었거든요. 이야, 부인, 춤 참 잘 추시네요.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남자였어요. 건축업을 한다며 호탕하게 웃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어요. 그에게는 두 아들 상철이와 상민이가 있었어요. 몇 달간 만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엔 정말 큰 가족이 되는 거였어요. 결혼 후 저는 5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민수, 민호는 주말에 와서 지내고 상철, 상민이와 함께 살게 되었죠. 놀라운 건 아이들끼리의 우애였어요. 서로 다른 아버지를 둔 아이들이지만 나이 차이가 1-2살 정도밖에 나지 않다 보니 정말 친형제처럼 자랐어요. 형, 오늘 축구할 사람 필요해? 민호. 그래, 상철이도 같이 가자. 민수. 저도 데려가세요. 상민. 이런 식으로 서로를 챙기며 지내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혈육이 아니어도 정말 친형제보다 더 친했어요. 결혼 1년 후 막내 상호가 태어났어요. 내 형들이 있는 막내였죠. 와, 우리 진짜 동생이다. 이제 우리도 형이 됐네. 내 형들이 번갈아 가며 상호를 돌봐줬어요.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도와주고 우유 타주는 것도 도와주고, 특히 막내 상호는 형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형들이 번갈아 가며 업어주고 간식도 나눠주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이 아이들만큼은 정말 잘 키웠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남편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호탕함 뒤에는 바람기와 무책임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번 돈을 술자리에서 흥청망청 쓰는 것도 모자라 여자들과의 만남도 잦았어요. 여보,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가서는 새벽까지 들어오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빚까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현장 일을 크게 버려놓고는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해서 손해를 본 일들이 쌓였습니다. 부인, 남편분이 빌려간 돈 언제 갚으실 건가요? 빚쟁이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양해를 구해야 했어요. 어느 날은 빚쟁이가 집까지 찾아왔어요. 5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특히 막내 상호는 겨우 3살이었는데 그 무서운 소리에 엄마 품에 파고들며 떨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헤어져야겠다. 3번째 이혼 후 저는 5아이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했어요. 이번에는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나왔거든요. 경제적으로는 더욱 어려워졌지만 아이들은 대견하게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특히 큰아들 민수가 의젓하게 동생들을 챙겨줬어요. 얘들아, 엄마 혼자 힘드시니까 우리가 도와드려야 해. 민호, 상철, 상민이도 각자 자기 몫을 다했어요. 집안일도 나누어 하고 막내 상호도 함께 돌봐줬죠. 가장 놀라운 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끼리는 더욱 끈끈해졌다는 거예요. 형, 오늘 제가 상호 씻겨줄게요. 상철아, 너는 설거지 해줘. 민호 형, 저는 빨래 개줄게요. 서로 다른 아버지를 둔 아이들이지만 정말 한 집 형제처럼 협력하는 모습이 기특하기 그지없었어요. 세월이 흘러 지영이는 성인이 되어 좋은 직장에 다니고 괜찮은 남자와 결혼도 했어요. 가끔 안부 전화를 주는데 목소리는 밝았지만 뭔가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아이고, 그럼 손자, 손녀 소식도 곧 들을 수 있겠네? 제 말에 지영이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엄마, 저는 아이를 낳지 않을 거예요. 어머, 왜? 제가 받지 못한 사랑을 아이에게 줄 자신이 없어요. 지금은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구나. 지영아, 엄마가 미안하다. 그때 더 많이 사랑해줬어야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지영이의 작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지금도 지영이는 남편과 강아지 한 마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가끔 강아지 사진을 보내주는데 작은 말티즈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는 지영이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엄마, 이 아이 이름은 코코예요. 정말 말 잘 듣고 똑똑해요. 그렇게 말하는 지영이의 목소리에서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포기가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해서 이 아이가 엄마 되기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싶어서요. 지금 저는 고향 철원에서 혼자 지냅니다. 다행히 친언니와 친오빠가 가까이 있어 가끔씩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5 아들들은 모두 장성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어요. 첫째 민수와 둘째 민호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살아서 저와는 좀 거리가 있었는데 성인이 된 후에야 더 가까워졌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각각 사업과 교직에 종사하며 잘 살고 있어요. 민수는 2 딸을 키우고 있고 민호는 한 아들을 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과는 늘 미안함이 있어요. 어린 시절 제 품에서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더욱 애틋하게 대하게 돼요. 민수야, 엄마가 어릴 때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희도 다 이해해요. 그때 엄마 상황이 어려우셨잖아요. 그렇게 이해해주는 아이들이 고마우면서도 더 미안해요. 셋째 상철이는 아버지를 닮아 건축업에 종사하지만 아버지와는 달리 성실해서 믿음직스럽습니다. 벌써 3 아이의 아빠가 되었어요. 넷째 상민이는 공무원이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며 쌍둥이를 키우고 있고 막내 상호는 가장 늦게 결혼했지만 지금은 처사이가 태어나 신혼의 달콤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다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와요. 그럼 작은 집이 왁자지껄해집니다. 할머니, 용돈 주세요. 엄마, 무리하지 마시고 우리가 준비할게요. 야, 상호야. 애기 기저귀 좀 갈아줘. 형들, 저도 이제 아빠예요. 이런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생각해요. 나는 남편 복은 없었지만 자식 복은 정말 많은 여자구나. 특히 감동적인 건 지금도 이 아이들이 서로를 정말 친형제처럼 아낀다는 거예요.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요. 형, 상민이 애들 입학식 때 우리도 가자. 상철이 현장 일이 잘 풀렸다며? 축하한다. 상호야, 애기 때문에 힘들면 형들한테 연락해.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잘못한 게 하나는 있구나 싶어요. 이 아이들을 하나로 만든 것 말이에요. 혼자 사는 일상은 때로 적막하지만 나름의 리듬이 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켜고 간단한 체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죠.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라. 엄마가 늘 기도하고 있다. 요즘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간병일을 하고 있어요.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들을 돌보는 일인데 다른 사람을 돌보다 보면 제 외로움도 잊혀집니다. 할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고맙다, 고마워. 그런 작은 고마움들이 제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저녁이면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철원의 저녁 하늘은 참 넓어요. 별들이 반짝이면 지영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민수와 민호는 저를 원망하지 않을까? 손주들은 감기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가끔은 후회도 해요. 내가 좀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견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그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아이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가끔은 허무합니다. 왜 나는 3번이나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까? 스스로 자책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젠 압니다. 그 모든 선택과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5 자식들이 있고 10명이 넘는 손주들의 할머니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특히 첫째, 둘째 민수와 민호를 어린 시절 직접 키우지 못한 미안함이 아직도 커요. 지영이에게도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 아이들도 지금은 훌륭한 어른이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어린 시절 함께 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으니까요. 지영이만은 여전히 제 마음에 걸리지만 그 아이도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고 믿어요. 언젠가는 용기를 내어 아이를 가질 수도 있을 테고 아니라면 지금처럼 강아지와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철원의 바람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산에 진달래가 피듯 제 마음에도 언젠가는 다시 꽃이 필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어요. 엄마 건강하시죠?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3번 다 잃었지만 이런 자식들이 있으니 제 인생도 그리 나쁘지 않았구나.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각자의 인생이 있으실 텐데 때로는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늦게라도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게 될 날이 분명 올 거예요. 완벽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